여러분, 우한 폐렴이 대한민국 땅에 도착해서 첫 확진자를 낸 날이 작년 1월 20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벌써 1년을 훌쩍 넘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경제는 진짜 멍들 대로 멍들었고요. 우리 사회는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 중에서도요, 가장 심각한 것은 지금 서민 생활 기반이 붕괴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금융위기나 IMF 외환위기보다도 더 심각하게 지금 서민 생활 기반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제 지표가 이 비자발적 실직자 추이입니다. 여러분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0만이 훌쩍 넘습니다. 219만 6천 명이에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178만 9천 명이었거든요. 외환위기 때는 186만 명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지금 코로나 위기는 우리 서민 경제에 또 서민의 생활 기반에 엄청난 충격파를 줬다는 거예요. 금융위기보다가 IMF 외환위기보다도 더 큰 충격을 줬다는 겁니다. 결국 서민 생활 기반이 대붕괴하고 있다, 이렇게 볼 만큼 어렵습니다. 여러분, 비자발적 실직자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나는 나가고 싶지 않은데 회사에서 나가라 했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나가라 했다. 그래서 나온 사람들을 말합니다. 정리해고된다든가 희망퇴직했다든가 아니면 회사 구조조정, 인력 구조조정했다든가 이런 사람들을 지금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우리 사회에는요, 서민들의 생활 기반 자체가 쑥쑥 붕괴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실업급여도요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작년 1년 동안 실업급여를 보면 2019년도 안 좋았다고 하는데 8,913억이었거든요. 2020년도는 11조 8,552억 원입니다. 한 달에 1조씩 실업급여가 나갔다는 이야기예요. 1월 달에도 적지 않습니다. 7,340억 원에 해당되는 실업급여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2월, 3월, 4월, 5월, 6월 거치면서 말입니다. 적어도 6월에 들어서는 1조 1,889억 원이나 나갔습니다. 1조고도 1조 2천억까지 올라갔다는 이야기잖아요. 8월도 마찬가지입니다. 1조 1,669억 원까지 올라갔어요. 진짜 어려웠다는 3차 대유행 때도 12월에 9,566억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이 정도면 실업급여가 사상 최대치입니다. 회사에서 쫓겨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서민들 여기에 어떤 충격파가 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 중에는요, 자영업자 또 영세 중소기업에서 일하다가 쉽게 말하면 그만둔 사람들이 엄청납니다. 자영업자 인구가 얼마입니까? 자영업자가 550만이라고 이야기해요. 555만. 여기서 일하던 사람들이 한 명, 두 명만 하더라도 500만이에요. 500만. 그 인원들이 전부 다 나가서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지. 실제 자영업자들도요,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20년에 보면 553만 1000명이에요. 2019년 대비해서 적어도 7만 명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2019년은 560만 6천 명이었거든요. 그리고 2018년 563만 8천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영업자가 10,000명, 10만 명 이렇게 줄었다고 해서 적게 줄은 게 아닙니다. 자영업은요, 일반적으로 개업하는 사람들이 폐업하는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규모로 봤을 때 자영업자는요, 항상 그 범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합니다. 왜냐하면 창업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이에요. 폐업하는 사람들보다. 그런데 지금 이게 줄어든다는 것은 개업하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고, 그죠? 폐업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늘어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만큼 자영업의 시장이 좋지 않다. 자영업이 좋지 않다는 것은 서민들의 생활 기반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여러분,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재취업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재취업이. 여러분, 이 지표를 보면 엄청나요. 구직급여 지급이 끝난 전 연령대 인원 누적 현황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이 끝났다, 이 말은 지금 일반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 4개월 동안 받을 수 있잖아요. 4개월 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구직급여잖아요. 다시 말해서 직업을 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필요한 경비를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직업을 못 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늘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1월만 하더라도 47만 명인데다가 2월에는 56만 명으로 늘어나서 3월에는 66만까지 늘어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구직급여가 끝난 사람들의 누적 현황이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결국 재취업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재취업이 될 리가 없죠. 요즘 같은 시기에 재취업이 된다는 것도 참 이상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살펴보세요. 이게 재취업이 쉽게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송원임 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재취업 힘듦, 집에서 놀아야 됨,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민들의 생활 기반은 어떻게 될까요? 비자발적 실업자는 늘어나고요. 실업급여 받는 사람들은 더 많아지고, 자영업은 불황이니까 취업을 할 수도 없고, 여기에 재취업도 점점 어려워지니 이게 서민 경제의 붕괴, 서민 생활 기반의 대붕괴고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코로나19 1년은요, 우리들에게 엄청난 상흔을 남겨주고 있고요. 앞으로도 적어도 올해는 이런 상흔이 계속될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진짜 방콕하고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뭔가 움직이다 보면 아무리 어려워도 기회는 나타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으니까요. 지금 서민들의 생활 기반이 무너진다고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뛰어야죠. 뛰면 분명히 그 속에 또 기회가 있을 테니까 지금 당장 일어나서 뛰는 것이 저는 좋지 않을까, 다시 한번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솔직히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방송을 하거든요.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참 기분 좋은 거는 소통이 된다는 사실이고요. 이렇게 소통이 된다는 사실에 저는 기분이 굉장히 우쭐해지고 좋아지거든요. 우울증의 감정 다 날아가거든요.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이면 분명히 뭔가 그 속에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